네 번째, 요즘 장안의 화제죠. 우리가 내일 모레 테슬라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고요. S&P 500 입성.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 와치마켓에서는 전문가들이 입성은 정해진 것이다, 이미 확정된 것이다 라고들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S&P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500이죠. 테슬라가 거기를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S&P 500에 들어가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일단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기꾼 기업이라는 말들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람들이 우려하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테슬라가 갑자기 휘청휘청 하더라도 나라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P 500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도 실제적인 백그라운드적으로도 이 S&P 500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이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자면 일단 5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회사여야 돼요. 그거는 뭐 테슬라는 이미 합격이죠. 그 다음에 마켓캡이 5.3 빌리언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로써 테슬라는 5.3 빌리언이 아닌 304.56 빌리언을 찍었어요. 마켓캡을. 이 S&P에서 요구하는 마켓캡의 60배를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완전 합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정 주식이 아닌 유통 주식.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아니라 우리 개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이 주식 시장에 돌고 있는 이 주식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 분기 한 분기가 흑자가 났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최근 네 분기를 다 합쳤을 때 흑자가 나야지만 S&P 500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지금 지켜주면, 이 한 가지만 충족을 시키면 테슬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가 딜리버리 된 숫자를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탁은 지금 계속 액티브 해야 되고 마켓에서 계속 땅한 가격에 트레이딩이 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도 이미 충족을 시킨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분기가 흑자가 나면은 테슬라는 이 네 번째, 이 5가지 중 유일하게 충족을 못 시키고 있었던 이 네 번째까지 충족을 시키게 돼요. 가장 최근 분기에 흑자를 내고, 그리고 가장 최근 네 분기를 합쳐서 봤을 때도 흑자가 돼야 된다. 근데 테슬라는 지난 3분기 동안은 계속 흑자를 봤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흑자가 나면은 네 분기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야 된다는 거는 자동적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있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이게 흑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99% 확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켰어요. 이게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고 무조건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들어갈 것으로 확정을 지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저번 주와 이번 주에 폭등하듯이 하루에 10% 가까이씩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이 S&P 500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S&P 500에 들어가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면 테슬라 이미지 자체가 이제 사기꾼에서 미국 대표하는 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지켜줄 것이고 이 주가를 지켜줄 수 있는 이유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요새 가장 핫한 세미트럭이 되겠죠. 세미트럭. 이게 트럭이 굉장히 기름도 많이 먹고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속도를 내에 있어서도 가속력도 굉장히 안 좋고 그만큼 이 공기 오염도 굉장히 많이 시키죠. 근데 테슬라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 세미트럭은 가속력도 좋고 전기이기 때문에 공기 오염도 안 시키고,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의하면 실제로 이
자율주행에 성공을 해서 세마트럭이 자율주행으로 다니게 되더라도 사람이 같이 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운전자가 한 명이 타면 한 대가 아니라 3대, 4대가 이 운전자가 타 있는, 실제로 운전을 하진 않겠지만 이 운전자가 타 있는 이 트럭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구축이 되는, 약간 기차처럼 이 앞에 차를 모니터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가겠죠. 이 세마트럭의 유일한 단점은, 보통 트럭은 굉장히 장거리를 다니는 트럭들인데 이 장거리를 가야 되는 트럭들이 중간중간마다 서서 1시간, 2시간이고 충전을 할 수도 없고, 이 정도 무게의 트럭을 그 정도 거리를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배터리를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 이거를 배터리를 너무 크게 많이 넣으면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배터리를 너무 적게 넣으면 중간중간 계속 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충전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잠깐 니콜라라는 기업이 우리는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가가 한 번에 몇 배가 뛰고 2배 이상이 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거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약간 빠개쳤는지 모르지만 바로 자기네 그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 세마트럭 생산 시작한다. 뭔가 해결책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 밀리언마일 배터리랑 관련돼 있는 뭔가의 해결책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이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테슬라의 주가가 뛰고 니콜라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참고로 테슬라랑 니콜라는 한 명의 전기 발명가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들입니다. 이 에디슨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시대에 맞지 않게 에디슨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전기를 구축했던 이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두 발명가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오히려 이 테슬라라는 발명가가 인정을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시절 때는 에디슨의 그 발명품이 더 맞는 시대였기 때문에 에디슨에 가려져서 빛을 못 본 경우인데, 이 과학자의 풀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예요. 어쨌든 이 세마트럭이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는 거. 세마트럭은 그러니까 이 큰 트럭들이 물건을 나를 때 보통 10시간 이상 운전은 기본이기 때문에 졸음 운전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한번 이 가속력도 워낙 작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기 상황에서 이 대처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테슬라 세마트럭은 내연기관의 자동차 속도만큼이나 빠른 가속력을 갖고 있고, 만약에 자율주행이 성공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고비. 보통 이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가 광고비예요. 이 광고비로만 매년 이 기업들이 쓰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테슬라는 광고비에 1불도 쓰지 않아요. 어디 TV나 유튜브에서 테슬라 광고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광고를 만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당신 테슬라라는 회사를 알아? 물어보면, 당신 테슬라라는 차를 알아?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광고비에 단돈 1불도 쓰지 않고 이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네 이름을 알고 자기네가 무슨 차를 만드는지를 알고 자기네 차의 주문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광고비를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돈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이게 가능하게 만든 회사도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광고비를 1불도 들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주문량이 늘 정도의 매력이 있는 회사다. 그 다음에 모델 Y.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테슬라의 모델 Y가 나오면 모델 3랑 모델 S, 모델 X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작지 않을까? 모델 3를 기반해서 만든 SUV면 너무 작아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모델 Y를 보니까 이게 아우디의 Q5랑 나란히 서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비슷해요. 이게 차 자체가 모델 Y가 좀 더 낮아서 차 자체가 더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 바닥과 차가 떨어져 있는 그 공간이 더 작을 뿐이지, 차 크기만 봤을 때는 전 사실 아우디랑 굳이 비교를 하면 Q3 정도? Q3 정도 크기로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Q5랑 비벼볼 만한 사이즈는 돼요.
그래서 SUV 패밀리 SUV를 쓰기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정도의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지금 또 이번에 모델 Y 가격을 3,000불 정도 내리겠다고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이 차가격 계속 이렇게 내려주고 요새는 SUV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모델 3도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모델 3랑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가격에 그렇게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SUV가 나온다? 이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또 실제로 출시가 됐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던 이 모델 Y의 가격까지 낮춰준다면 모델 Y는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저 실제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쁘고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커서 저도 지금 하나 구입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매력 있는 차더라고요. 모델 Y의 가격도 내려갔듯이 모델 S 가격은 이미 내려갔죠. 물론 정부 지원금이 점점 줄고 어떤 주에서는 아예 정부 지원금이 끊긴 곳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지만 근데 이걸 깎아주지 않고 정부 지원금도 끊겼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다른 회사를 사고 자체 개발을 하고 배터리도 자체 개발을 해서 자기네가 직접 만들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 만들어내고 더 좋은 기술을 더 값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계속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이게 CEO가 내 맘대로 가격 낮출래 해서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사에서 적자가 나게끔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추려면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 원가를 낮추려면 그만큼 기술이 발달을 해야 돼요.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테슬라는 실제로 그거를 계속 성공시키고 있고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저는 힘들다고 봐요. 가격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굉장하다고 보고 경쟁력이 굉장한 이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이 대단하고 그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은 이게 끝이고요. 어설프고 좀 횡설수설하면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떠들어댔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테슬라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질문이나 아니면 뭐 지적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거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 얘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바뀔 시대에 맞는 주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채널에 올라오는 주식 얘기들은 제가 직접 갖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절대 이걸 팔 시기다, 살 시기다 라고 의견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저라는 사람은 왜 샀는지, 왜 이거를 쭉 들고 갈 생각인지, 아니면 왜 이거를 처분을 하고 다른 걸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생각인지를 저의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금 사두면 좋을 것 같아서 사둔 주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